네, 이것은 야구인가 정치인가 국내 최초 야구를 접목한 정치 토크쇼 정치 베이스볼 시작합니다. 홍동아, 누나 두 사람 홈런 치겠네. 잠시만. 누나 홈런 치겠네. 사람이 적은데 더 활발해요. 데시벨이 더 높아졌어. 더 에너지가 있어. 네. 이거 어떡할 만세! 거야? 이제 세 사람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셋만. 아, 이제 드디어, 말할 드디어. 분량이 많아졌다. 분량도 아이고, 많아지고. 속이 다 시원하네. 너무 그냥.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매주 뭐 6분과 함께하다가 5분의 선수와 함께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6명과 함께하다가 두 선수가 사비를 직접 내서 개인 훈련을 떠나셨어요. 혹시 퇴출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분명히 해주세요, 입장을. 퇴출을 저희가 좀 고려하여 일단 좀 보내드렸어요. 네. 지금 이렇게 개인 훈련을 떠나서 퇴출돼도 괜찮겠냐? 동의를 얻고. 오. 그 정도로 좀 자신만만한 우리 차재환 선수와 신인규 선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실력을 과신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아주 세 분과 도란도란 피뷰 함께 해볼 거고요. 구단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노정열 선수, 오현주 선수, 종근당 이종근 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관객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네.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가 굉장한 불만을 제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불만을 제기했다가 본인이 또 개인 훈련을 떠나셔가지고 요거 좀 아이러니 아닌가. 네. 우리 차재원 선수에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불만을 제기할 게 아니라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 훈련을 핑계로 이렇게 빠지면 네. 그 자리 제가 차지할 겁니다. 네, 이제 정치와 야구를 함께 할 겁니다, 저도. 불만을 제기하시면서 저희가 다 같이 전지훈련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현주 선수는 차재원 감독님이라고 불릴 법한데 감독님이 네. 없을 때 경기 실력이 향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네. 이번 주 스코어를 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정열 선수. 두산 베어스의 홈런 아니스입니다. 차재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신 변호사 신인규 인간인규. 그 정도만. 좋습니다. 자, 2주의 스코어를 바로 만나볼 텐데요. 2주의 스코어로 한 주에 윤석열 호의 성적과 더불어서 여의도 양대리그의 성적은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스코어 만나보겠습니다. 2주의 스코어입니다. 윤석열 호의 스코어는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10월 2주에서 10월 3주 차의 성적을 보고 계시는데요. 1포인트 빠지면서 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63에서 65. 윤석열 호의 성적 확인해 봤고요. PBO 여의도 리그의 각 팀의 성적을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동일한 타이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이 그 틈을 타서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선구안으로 만나봤던 기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준석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저희가 선구안으로 만나봤는데 글쎄요. 만나고 이 성적을 기록하기가 좀 어려운 판독 불가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스코어와 동일하게 저희가 일단 기록했는데 우리 오현주 선수가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시겠다고? 이의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맞추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출판 기념회 때 나타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안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그 뜻인가요? 그럼요. 네, 저는 잠깐만. 출판 기념회가 다음 주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 뜻에서 이해를 못 하긴 했는데. 네, 자, 이렇게 하시죠. 네. 제가 이제 판단입니다. 네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잠행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그렇죠, 출판 기념회 때 때 나타난다고 나타날 것이다. 했으니까 네네. 이건 계속 네. 그냥 이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계속 보려고 출판 했다가 기념 키핑. 출판 기념회 때 딱 나타나면 그때 홈런으로 해줘야 돼, 홈런으로. 알았어. 좋아. 그때 이제 좀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말로 홈런 정도로.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홈런인데. 근데 그 전에 나타나면 안 돼. 그렇지. 네, 그럼 그냥 날아가는 그럼요. 네, 네. 잠행을 하지 않고 뭐 미행을 하거나 뭐 야행성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잠행인 것인지는 네. 잠수함할 때 잠자잖아요. 네, 그죠? 네, 잠잠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방금 제가 출판 말한- 안 한다. 출판 기념회. 그래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지난주 선거안을 너무 이제 애매한 어떤 제목으로 정해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야. 메시지를 우리 세 분의 선수께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사과할 줄 아는 PBO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구안을 그래서 명확한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주의 스코어를 만나보셨는데 각자 평가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우리 정 부장님부터. 일단 대통령 그 성적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만나는 날이 이제 만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안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쩍벌 그러니까 아닌가요? 벌어지는 거? 너무 벌어지는데. 안 벌어지거든. 얼마 차이 안 나거든. 수세는 두 벌어지긴 배는 해요. 넘잖아. 이게 아니거든. 아니 2.5배잖아. 우리 지난주랑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과 점 말고 선을 보면 네. 어쨌든 평행선입니다. 근데 평행선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국정감사니까. 아니 국정감사는 뭐라 그랬죠? 야당판입니다. 야당판에 대통령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 더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 결산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뭐 했는데 성적표 내놔봐. 이게 이제 그때가 돼서야 이 선이 더 출렁거릴 것이다. 완전히 헤어질 결심하고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더 벌어지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만나네, 썸 타네, 점점 뭐 이렇게 가까워지네 할 것인가는 국정감사가 예산 국회 끝나고 보자. 지금은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이시고 오현주 선수? 저는 윤석열 후가 이렇게 오를 기회가 많은데 전혀 기회를 못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씩 오를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중도층을 떨어뜨리는 계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발언도 마찬가지고 뭐 김문수 경산위원장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주목해서 볼 거는 정당 지지율인데 네, 정당 지지도 다시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정당의 똑같습니다. 스코어. 민주당이 5%가량 이제 하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18, 19, 20 요렇게 이제 이뤄진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20일 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민심이 확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랑 좀 추세적으로 비교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6%가량 올랐다가 지금 다시 그만큼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그 서면 조사 이런 것들이 지지율 결집을 이루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로 인해서 이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뭐 윤석열 후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좀 해주시죠. 민주당이 떨어졌다라고 한참 얘기하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 왜 그러냐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건 하고 싶었습니다. 네. 두 정당의 지지율 합계랑 나머지 3당까지 해도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는 여전히 아무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이 30% 정도 가량의 중도층이나 혹은 무당층. 무당층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향후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다양한 정치적인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내려간 스코어를 아주 예리하게 또 짚어주셨고 향후의 전망까지 좀 해주셨고요. 노정열 선수는? 예, 일단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용어가 프레임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야구 용어인가요? 정치 용어인가요? 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용어는 사실 윤석열 호와 정치 검찰이 일방적으로 쓰는 리스크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 측의 기소 독점주의가 있는 이상은 네. 그들이 그냥 걸면 그게 리스크가 되는데 네. 그건 공정하지 않고요. 예, 저는 예. 오히려 엊그제 있었던 그 민주당 팀에 대한 예, 압수수색을 보고 예. 이거는 정치 검찰 리스크다. 예. 검찰들은 한갑대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구단주가 네. 과연 4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왜냐하면 항상 역풍기라는 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종근 평론가가 잘 말씀하신 점도 있는데 네. 반대로 북한에서 헌정사상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도발을 한 적은 없거든요. 북한 팀이. 네. 근데 이 정도에도 불구하고 1%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국감이 야당의 시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센 게 도발입니다. 네. 도발은 무당층이나 중도층 혹은 토끼들마저 집중시켜서 사실은 한 자릿수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의 9% 가까이.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대응이 미진했다는 점이고 네. 지금 18, 19, 20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찰 측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지만 저는 네.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 네. 윤석열 구단주가 네. 원외 지구당 선수들을 모여놓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삘이 받쳤는지 네.
반헌법, 반국가적인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네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초창기까지 네. 90년대 초반까지 쓰이던 용어고 그게 팬들한테 먹힌 용어지. 네. 2022년에 네.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다가 종북주사파 용어를 쓰시는 거는 네. 팬들이 보기에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네. 갑자기 이게 사정당국에서 이 야구판이 네. 신북풍몰이와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네. 다음 주는 아마 27에서 하나가 떨어지거나 붙어 있을 겁니다. 아 벌써 그걸 예견해 주신 겁니까? 예측합니다. 네, 예측합니다. 한 떨어져 있을 오를 리는 거다. 없다. 오를 리는 없다. 그렇게 실점을 하고 있으면 좀 네. 더 써요. 뭐. 한 5% 아니. 떨어진다. 왜냐하면 반대 요소가 있으니까. 1%밖에 없으면 북한이 도와주고 잘하는 있잖아. 거네. 북한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대목에서 사실은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가서 또 얘기하긴 할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뭐 반좌파, 뭐 예를 들면 반공, 종북 주사파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제 시절에도 막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 몇 학번이신데 그런 말? 이제 01학번이긴 한데. 그때 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밀레니얼 세대. 근데 이제 뭐 저도 사실 교련을 배웠던 세대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종북 주사파는 좀 요즘 이제 MZ 세대를 듣기에는 좀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우리 아니, 종근당 주사파 주사 부린다 할 때 주사인 줄 알거나 아니면 그 시간표 짤 때 대학생들 네. 주사파라고 해요. 하루 5일 중에 하루를 쉬면 주사파예요. 네. 네, 시간표가 하루가 비면. 일주일에 술 4번 먹는 그건 게 줄 알아. 주사파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줄 알아. 글쎄요. 주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미국 대사관 가시면 됩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하루 종일 24시간 그 내내 네. 주한미군 철수하라라고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어딘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거 존재해요. 네. 그리고 우리 제 옆에 있는 정의당 네? 당원이시잖아요. 네네네. 정의당이 왜 정의당이 탄생을 했습니까? 네. 사실은 민노당에서 네. 노선 투쟁을 했어요. 그 노선 투쟁이 이정희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사실 NL과 PD의 사실 노선 투쟁이었고 그 심상정, 유시민 이런 당시의 최고위원들이었죠. 이 노선 투쟁을 하면서 당 지도부와 부딪히면서 나오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쨌든 우리가 뭐랄까요 대북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없다. 새로운 진보로 가야 된다는 세력과 라고 판단을 해서 정의당이 떨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견 뭐 흐름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면 종북주의와 주사파는 정확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약간 전문 영역 눈 매서워요. 그렇죠. 전문 영역이에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제 인정합니다. 그 정의당이 나온 거는 종북주의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였고요. 주사파 논쟁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종북 주사라는 것을 네. 주사는 더 김일성주의거든요.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이고 종북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객석이나 혹은 선수들 중에. 네네. 그러나 그 퍼센트는 극히 미미하다. 영향력이 없을 정도고 북한과 화해와 협력, 평화를 이루면서 뭔가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잘 돼보자. 그리고 한반도 공동체를 전쟁보다는 평화로 가자는 게 만약에 종북이라는 용어로 갖다 붙이자면 네. 그거는 정말 색깔 씌우기고요. 네. 사실은 용북입니다. 북한을 이용하자입니다. 오히려. 용북. 북한을 이용해서 불장난치고 장난치지 말고 핵 도발하지 말고 네. 살살 달게서 네. 원래 불량 학생들 달게는 겁니다. 예. 전 세계 불량 학생이라는 것은 이미 찍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한이 살기 위해서라도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 아들들이 죽으니까 예. 그냥 이게- 잠깐만 제 말 끝낼게요. 네네. 네, 그래서 종북 주사파가 네. 마치 아까 말한 NL과 같은 뜻으로 하면 전혀 오해고요. 예. NL이라는 것은 민족 해방이라는 뜻으로 조금 더 자주적으로 외세 침략에 대응하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가자는 뜻일 뿐이지 네. NL이 곧 중북자사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면 그거는 개념 정의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주최 측에서 북한 야구 얘기 그만하라고 이제 남한 야구 우리 한국 야구 얘기를 하자고 지금 이제 끼어들었어요. 저 구단주가 윤석열 구단주가 종북 그렇죠. 주사파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당장 이제 북한 네. 야구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넘어가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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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지금 협치의 대상은 실제 집권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 발언을 오해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오해하려고 소리를 있고 줬고. 그렇죠. 오해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공격의 빌미를 줬던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예, 맞아요. 비공개였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쭉 얘기 중에 한 부분 그렇습니다. 드러내서 지금 부각이 됐죠. 네, 오버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주의 스코어를 알아봤으니까 2주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2주의 하이라이트
만나보겠습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를 만나볼 텐데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19일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이후에 지금 민주당사의 그 압수수색,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연구원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의원들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요. 앞에서 검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무려 8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이제 목소리가 하나 있고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응답한 게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들어봤는데요. 아주 팽팽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에 요즘에 윤석열 구단주의 화법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팬들한테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팬들에게. 사실 구단주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팬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그 해임권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냐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거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잘 아신다고. 저것도. 네, 그렇죠. 지난번에 저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걸 보면서 국민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모든 걸 국민으로 이 판단의 주체를 돌리면서 팬들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자기의 감정이나 지지도 신뢰도를 부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최고의 구단주가 모든 것을 팬들한테 넘긴다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이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왜 정치 탄압이라고 보냐면 저 나온 검사 중에 호승진 검사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구단주와 똑같은 말로 지난번에 채널A 들어갔을 때는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선 반대하겠지만 사안이 다릅니다. 그 사안은 이동재 기자가 검찰 한동훈 검사 등등과 함께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 진보 인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넘버 1, 2, 3가 있는데 그중에 넘버 1 예를 들면 유시민. 유시민한테 일단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회장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일단 어떤 명목이든지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권원유착. 검언유착의 일단이었기 때문에 그 이동재 기자가 소속된 거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러면 김용 부원장도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 않느냐?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사안이 다릅니다.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 8일밖에 안 됐고요. 비상근이고요. 회의 3번 참가해서 1시간씩 3시간 한 게 고작이고 지금 자기의 자리나 컴퓨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택을 수사한 걸로 끝나야지 민주당을 쳤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당연히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정당한 법 집행을 저 민주당 선수들이 반대하고 있네. 이런 이미지를 먹칠하게 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아예 들어갔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을 털려면 자택을 더 심하게 털어야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너무 과도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우리 종근당 선수께서는 팩트 체크할게요. 팩트 체크. 호승진 이따가 얘기해야 될 건데 딱 지금 땡길게요. 호감사. 호승진이 얘기한 건 채널A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호승진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미운 털을 씌우는 받고 있는 모든 검사들이 민주당이 전부 박수친 검사들이에요. 한동훈, 송병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원식, 맥락이 이원석 검찰총장 모두 다 민주당이 왜 박수를 쳤냐면 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한 사람들이고 또 거의 대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그 수사하고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키고 대기업의 뭐 한화 김승현 회장 구속시키고 이런 그 옛날에 한나당 차떼기 사건 구속시키고 이런 전적들이 쫙 있어요. 거의 보면은 민주당 수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때 전부 다 박수친 사람들이에요. 호승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저한테 박수치더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자 모든 압수수색은 세 가지예요.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네. 개인 소지품이에요. 네. 일단 네. 소지품 털어요. 네. 집에 갑니다. 예. 그다음에 사무실 갑니다. 예. 사무실에 단 1분 있었더라도 거기에 임명해갖고 네. 거기에 단 1분 있었더라도 사무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뭘 수색할까요? 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근데 자리가 없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네. 그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데이터 거기 가갖고 내가 뭐 앉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해? 예. 무슨 증거를?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스마트워치로 이제 이렇게 볼 정도로 네트워크 상황.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내가 내 핸드폰에서 네. 증거 다 만약 지운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통신사 가서 뭐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네. 거기서 메신저 띄우면 다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김용 부원장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그 3시간에 민주당 아무튼 그 민주연구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쓴 기록이 있다면 그거라도 봐야 된다. 당연히 어. 컴퓨터에 1분이라도 접속했으면 네. 이미 거기에 메신저를 띄웠을 테고 네. 그러면 다 안에 내 건 다 지웠더라도 거기 다 들어가 요즘 있어요. 쓰는 뭐 PC 카톡이나 이런 거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거. 30초든 1년 전 일을 요즘에 와서 뭘 1년 전 발견하네. 아니라 10년 전 것도 데이터에 다 있습니다. 그건 그걸 과도하다가 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봐요. 사회면 기사 보면은 딱 3가지 해요. 거기서 무조건 3가지는 기본입니다. 그건. 그럼 말씀하셨듯이 가서 없으면 검찰이 못 갖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사에 예. 지금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그 언론에서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독립법인이에요. 네. 법인이 달라. 다른 회사 민주당에 맞아요. 소속돼 있는 무슨 산하 기관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그러나 독립된 싱크탱크예요. 근데 또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거 같은 아니겠습니까? 건물에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요즘 검사는 딴 데 가서 예를 들어서 털지.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다가 사람 확 뒤져갖고 갖고 가지. 네. 그거 증거 채택 안 돼요. 어. 귀중한 증거를 이더라도 예. 다 변호인이 입회하에 네. 여기에 영장이 적시돼 있는 장소에 가서 적시돼 있는 집기와 적시돼 있는 부분만 네.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외의 것이 갖고 오면 증거가 안 돼. 오케이 방어 들어갑니까? 네네네. 뭐야? 아니 방어가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검찰이 그렇게 이렇게 저는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하고 할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정확하게 그 당시에 대치할 상황이 민주당이 이제 먼저 그 자진 뭐라 그러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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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이미 제출을 제안했을 때 검찰이 받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받지 않은 거는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이재명 그 김용이라는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민주당 전체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검찰의 쇼다라는 비판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그건 받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좀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2006년도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한나라당 당사에 네.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대전지검에서 네. 그때 봤으면 들어오라고 합니다. 네. 중앙당사에 그래갖고 당 컴퓨터에서 그때 한나라당 당비 대납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 명부 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검찰들 어.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주려고 쭉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야간 압수수색 영장에 9시 주간만 떨어진 거야. 아. 시간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그러면 이게 법에 따라서 그 저기 대전 대전당으로 넘길 테니까 예. 거기서 받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야당 노무현 당 대통령 때 야당 아니, 들어왔어요. 아니 노무현 때 했던 거라고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노무현 비판 정책 노무현 선수와 구단주에 예. 잘한 거는 칭찬했지만 예. 저 비판한 거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 평론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만, 형님. 사상 초유의 잠깐, 야당 앵커에게 제가- 중앙- 예, 그래서 그 사진에 가서. 2명 빠졌다고 지분이 더 많아져. 그러면 안 되고 3분의 1씩 하도록. 오케이. 그 왜냐하면 불공정해. 네네. 자, 형 그러니까 2명 빠졌다고 너무 많이 쓰지 마. 그 얘기야.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어쨌든 언론들도 많이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제 사상 초유의 최초의 유례 없는 정당 압수수색 정확하게 이거는 얘기하면 아니라는 국정감사 중에는 아하. 처음이다.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 이때는 그럼 국정감사가 아니었네요. 그런데 국감 때는 처음이다. 그런데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3분의 1씩. 오케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 기관의 행동은 다 정지돼야 되나요? 검찰만이 해요. 그러면 그 모든 내무부라든지 내무부래 내 옛날 사람이다. 피감부라든지 뭐 아니면 모든 그러니까 피감 기관은 엄청 많아요. 대기업도 그렇고 뭐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피감 기관은 전부 다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네. 자기 일 해야지. 어. 검찰이 공소장 내고 압수수색하고 그건 자기 일인데 하지 말라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 그 일은 하되 이게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이 비례의 원칙입니다. 뭐든지 정도에 맞게 해라. 경범죄 저지른 사람은 과금 정도 물리고 인면 수심의 중범죄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내지 뭐 유기징역도 굉장히 세게 이게 이제 근대 형사법 책의 가장 기본이 바로 비례의 원칙이에요. 물론 세세하게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팬들이 보시면 이름은 양쪽이 이름을 왔다 갔다 바꿨지만 우리나라에는 대충 진보 보수의 두 구단주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과 당시에도 민주당. 그러면 이 선수 구단주 운용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2002년도에 정확하게 아까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한동훈 검사 등등이 기세등등하게 밝힌 것이 차떼기라는 기묘한 수법으로 823억을 받았다고. 그게 바로 불법 대선 자금입니다. 지금 용어가 불법 대선 자금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한 그 세력이 몇 면이 내려오는데 이쪽 민주당이 지금 규명 하나로 지금 일단은 체포를 했는데 예. 그럼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당시에 한나라당 구단주가 823억 원을 차떼기를 받을 때 민주당 구단주는 113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뭐라고 평론했냐면 한나라당은 823대 곤장을 치시고 네. 민주당은 113대 곤장을 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선 자금에서는 800억 먹은 그 구단주들은 깨끗하고 예, 예. 113억 먹은 구단주는 김용프 연구원장을 통해서 7억 4천에서 8억을 줬다는 건데 네네네. 지금 법대생들이 하나 댓글로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뇌물이라는 거는 준 사람도 잘못이고 받은 사람도 잘못인데 근데 유동규를 왜 풀어주냐고? 유동규를 왜 풀어주냐 이거야. 그렇죠. 또 다른 사안인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네. 검찰에서는 자기들의 유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건가요? 예. 기본이 안 지켜져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가냐면 대장동 오늘 특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저도 이제 감각이 그겁니다. 뭐 기자활동 하셨지만 김만배의 친누나가 예. 왜 윤석열 검사의 아버지 연희동 자택을 19억에 샀냐 이거예요. 예. 이게 우연이고 아무도 몰랐다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하긴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경기가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오현주 선수 잠깐 드리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볼 거예요. 어때 오현주 선수?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그 전국 자체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추워요 벌써 겨울인 네. 것 같아. 여의도 겨울인 것 합의, 같아. 이렇게 협치 추워. 뭐 이런 건 건너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야구에 비유하자면 저는 난타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서로 난타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난타전이 일어나면 점수가 많이 나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관중들이 재미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난타전을 너무 많이 하면 관중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19대 18 이런 경기는 네, 재미가 네. 의외로 없어. 재미가 의외로 없는데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공격만 일삼다 보면 중도층은 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 양측 구단주들이 조금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진짜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봅니다. 열쇠를 네네네. 검찰과 윤석열 구단주가 갖고 있지. 이쪽엔 당한 입장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팀의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뭐 이제 장외투쟁 이건 너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또 국회를 벌이고 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이제 예산 정국도 있을 텐데 어떻게 국회를 벌이고 이 유리한 전쟁을 벌이고 장외로 나가느냐.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구단주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앞에서 나왔지만 함께 들어보시죠.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검찰, 현 정부의 검찰관 선을 긋고 중립지대인 특검을 일단 던지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뭐 물타기 시간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커뮤니티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특검 얘기 나왔을 때 뒤에 이제 크게 플랜카드를 붙이고 특검을 받지 않는 자가 범인이다. 막 이제 이런 막 것들이 막 조롱 섞인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은 정치권의 굉장히 해묵은 주제이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상황에 따라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특검 가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기예요. 지금 완전 뜬금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하자는 얘기랑 거의 같아요. 아, 그래요? 자, 특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준석 그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어떤 드루킹 네네. 특검도 마찬가지고 네. 누군가 안 하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안 했을 때 또는 전혀 이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당장 자기를 수사하는 어떤 당사자가 나한테 이제 점점 오니까 이거 특검하자라고 가는 거예요. 이건 유례 없는 얘기죠. 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오고 있는데 칼은 당연히 자기한테 오죠. 혐의 그대로 다시 보자고요. 김용부터 시작을 해서 김용채회, 김용은 지금 적이니까 부정하고 있으니까 내일 5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부터 정민용, 그 다음에 남욱, 그 다음에 유동규, 그 다음에 이모 씨라고 또 지금 가명으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검찰이 너 이거 얘기해 해서 말을 맞춰서 지금 터트렸다고 조작하고 있다고 이재명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4명이 한 사람이라도 증언이 어긋나면 공소유지가 안 돼. 그게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A는 뭐라고 얘기하고 B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걸 다 조합해봤을 때 말이 서로 안 맞으면 이건 공소유지가 안 되는데 아니 무조건 안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다 맞으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아, 아니 좋습니다. 맞아 들어간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다 다 맞았다. 맞았어. 2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나머지 3사람은 바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2사람과 3사람을 다 불러다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를 전부 다 기억시키고 이걸 써주고 검찰이 다 써주고 네네네네. 다 기억해 법정 나가서 이거 오케이. 다 얘기해야 돼라고 해야 네. 공소유지가 되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네네. 조작이 돼. 오키도키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처음에 선을 깔아주신 게 저 야구하자는데 축구하자고 지금 덤벼들었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저기 진행 발언인데 예, 진행 발언. 아무리 유튜브가 흥분한 상태지만 아니 저는- 흥분하시면 저는 윤석열 구단주라고 거의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네네. 이재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커트하고 뭘- 제가 다시 구단주로 아니 하지 말고 일단 커트, 유튜브니까 구단주로 하는 왜냐면 걸로. 우리가 그래도 예의를 지킬 때는 지켜야 되는 거야. 나도 그냥 윤석열하고 싶지만 아니. 그래도 의도적으로 윤석열 구단주라고 합니다. 인정.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인정. 아,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실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가. 어.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믿겠지만 네. 고 한만호 씨가 예. 자기가 위증 무해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은 믿겠죠. 이번 찍으신 분 중에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러나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돌이켜보니 개같이 검찰에 불려가서 그걸 애우지 못하면 온갖 인신 모독을 받아가면서 그런 적이 있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위증 무해권이 있고요. 예. 이거는 뭐냐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파적인 게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유동규 등등등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이 7억 4천에서 8억을 받았다는데 자 액수로 보면은 박영수 특검부터 해서 곽상도 씨부터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다음에 김순환 전 총장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부터 해서 계열로 보면 윤석열 구단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라고 그래서 명백한 진술이 있으면 그거를 수사를 했으면 국민들이 믿겠는데 해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편파적이고 해야 될 돈을 안 쫓고 오직 공익을 위해서 환수를 했다는 그 이재명 측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 예. 팬들 중에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의 검찰을 지금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남욱이라는 그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변호사인데 네. 그분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JTBC 인터뷰에서 예. 아 내가 12년 동안 어떻게 로비 트라이를 했는데 탭도 안 먹힌다 그랬나? 뭐라 CR도 안 CR? 먹힌다는. 아, CR도 안 먹힌다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예. 윤석열 구단주와 이재명 구단주가 대선 때 다 클라우디 펀딩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네. 합법적이고 예.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680억인가 검색하면 나오는데 금방 모았습니다. 7억 4천을 모으기 위해서 그 위험한 짓을 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원장도 자기가 이거는 유검 무죄고 유검 무죄다. 무검 유죄다. 예. 검찰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검찰과 라인이 없으면 무죄라고 한 걸 믿고 네. 이재명 대표도 자기의 정치적 세명을 걸고 지금 부정한 돈 단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한 것이거든요. 네. 이건 아마 결과가 증명해 줄 거고 특검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특검 주장한 거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특검을 임명하는 거는 2명 올리면
윤석열 구단주가 임명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께 제시한 겁니다. 예, 3분의 1 드려야 되니까 오현주 선수 말 듣고 가면 안 돼요? 아니 까먹을까 봐. 까먹을까? 오케이. 지금 얘기하고 까먹잖아. 그렇지. 그거 까먹으면 안 이해하는 되는데. 얘기합니다. 자, 그럼 빨리 20초 안에 털어주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지금? 까먹었어. 특검 윤석열 구단주가 아니 그 전에 저거 참 이재명 구단주의 정말 이 그 야구를 보면 진짜 뭐랄까요 이런 거 있잖아. 왜 전공법이 아니라 사술. 온갖 거를 다 동원하는 그런 좀 그쪽으로 야구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 기록이 딱 한마디만 딱 꺼내 그래갖고 이걸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남욱이 돌아왔어. 돌아오자마자 JTBC한테 그 얘기 했어요. 씨알도 안 분명히 먹힌다 했어. 한 거 맞아요. 씨알도 안 먹힌다 있어요. 네. 그 뒤에 녹취록들 있죠. 네. 이건 JTBC의 인터뷰를 한다는 건 어쨌든 어떤 뭐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녹취 있지. 정영학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네. 녹취는 어쨌든 지네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같은 편끼리. 그건 더군다나 이 대장동은 그룹이 달라 이해관계가. 김만배 그룹, 남영학 그룹, 맞아. 뭐 정영학 그룹이 다 완전 이해관계가 달라. 그러면 이 둘이 얘기하면서 이쪽 그룹을 지금 흉보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이 대장동은 이재명과 유동규가 다 각을 만든 거야. 이재명 구단주와. 아니 거기 그 인형. 거기 안에. 거기 안에 거기 씨 없었어요. 오케이. 그 안에 인형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말은 왜 그러면 이재명 구단주께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막 침이 분수처럼 튀어나.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걸 얘기하는 거는 형사법의 기본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건 또 있어. 그 다음 거는 그 선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동규가 2013년도에 자 우리 이재명 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남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혹은 선관위에서 선관위 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다라는 이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런 기록에 대해서는 딱 씻어.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늘 종근당 선수께서는 거의 6명이 있을 때보다 더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뭔가 우리 이재명 구단주 얘기는 너무 좋으신가 봐. 자, 좋은 치기 좋은 공이신가 봐. 자, 우리 오현주 선수. 아니 좀 본래 이 주제로 돌아와서 특검 관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제가 얘기하면 뭔가 크게 욕을 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까 정당 지지율 33 이 안에 있는 3분지계 중에 하나의 입장은 대변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오르셨으니까. 3% 아니 오르셨어요. 그 정의당 말고 나머지 이제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대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했을 때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이렇게 아예 특검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의 수사에 과도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그 수사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수사 대장동에서 뭐 각상도의 그 50억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특검을 가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뜬금없다. 왜냐하면 경기를 중단하고 다시 팀 짜서 붙자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도 생존 자연인이거든요. 본인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말한 사람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대변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구단주도 자연인이거든요. 칼 끝이 여기까지 온 거야. 야구 경기를 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팬들한테 어필할 때 화천대유 그 50억 클럽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한 것도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김만배 씨 누나가 왜 윤석열 검사의 부친의 집을 19억 원 주고 샀느냐. 이거 수사 안 했습니다. 그 얘기. 또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시드머니 그 얘기. 커피 한 잔 타고 지면 마무리 될 거야. 이게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도 요구한 거고 실체적 규명을 요구한 건데 그 권한을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식구 중에서 가장 잘 된 사람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구단주거든요. 이분들에게 기댈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밀려서 한 건데 맞습니다. 왜냐? 이재명 구단주든 민주당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세 분의 얘기가 저는 오늘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주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2주의 돌직구에서도 관련 주제 만나볼 텐데 아까 사실 나온 얘기입니다. 2주의 돌직구 만나보시죠.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라고 하시니까. 자,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카메라에 잡혀 있을 때 발언을 해서 전파를 타는 경우 내지는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다 알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경우가 뭐 많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또 이제 민주당사 앞이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호 검사는 이제 부부장 검사시죠? 부부장 검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에 어떤 수사 이력이 있으신지도 다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 얘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앞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 마무리한 차원에서 주철현 의원 얘기 하나만. 네네네네. 앞에 있었던 네네네네. 사람이 주철현 의원인데 검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 후배지 까마득한 또 호승진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올라가봤자 당연히 다 저기 다 빼돌렸지. 그거 남아 있겠어? 이게 검사장인데 어떻게 할력 소리냐? 왜냐면 그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소용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쳐야지. 증거인멸을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시 돌아오면 두 가지 아까 얘기할게요. 네네. 자, 이거 실제로 다 보도에 나왔고 다 나온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윤기중 교수와 그다음에 누나와 함께 이렇게 그 저기를 한 사람인데 김만배의 누나라는 사람이 당시에 화촌동인 몇 호죠? 5호인가 7호인가의 저기예요.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게 큰 수익이 오니까 그렇게 수익이 왔을 때 어떻게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자산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돼. 예. 이 화천동이 7호인가 2호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 집을 사요. 여기만 아니야. 연희동만이 아니야. 딴 데도 막 집 사요. 그 일환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당시에 공인중개사를 여러 개 다니면서 예. 집을 여러 개를 봤어요. 예. 그건 다 공인중개사들의 증언에 있어요. 예. 타깃을 해서 저 집을 사겠다가 아니고 예. 수차례 받고 그 다음에 시세가 제일 떨어진 집. 우리가 뇌물이거든 뭐든 이게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당시 윤기중 교수는 고관절이 아파갖고 아파트에 빨리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시세보다 2억인가 낮춰서 내놨고 공인중개사가 다 그때 시세를 다 증거를 해요. 네. 그러면 더 낮게 내놔서 팔았는데 그게 이득이 돌아갔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였나요?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사의 아버지예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그 공인중개사들도 몰랐대. 그 아버지인지. 근데 그게 뭐 김만배 씨의 누나가 뭐 했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변호사급이신데 변호사처럼 세세하게 이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그런 거면 저는 아니 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압수수색도 해야 됩니다. 수사의 요건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그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다 오염될 수 있고 아마 수사의 요건이 기자도 정확하게 쓴 줄 모르는 건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고소나 고발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네. 시민단체가 네. 고발하거나 이랬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후생진 검사가 지금 대한민국 검찰들과 특히 판사, 일부 변호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본인들이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똑똑한 거 많습니다. 근데요. 그때 젊었을 때 합격할 때만 똑똑한 거지요. 5,300만은 다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아무리 후승진이 똑똑해도 저 김하성처럼 야구를 잘하지 못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법꾸라지 같은 말기술, 말장난들을 많이 칩니다. 얼핏 보면 맞는 얘기예요. 예.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네. 왜 정치검찰이라고 하느냐?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중재가 있고 털 게 있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니까 털어야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표창장 하나 가지고 업무방해로 4년을 살게 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허위 경력과 허위 이력이 한두 건이 아니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5명은 구속돼 있는데 왜 이 사람만 소환조사 압수수색은 바라지도 않아 팬들이 소환조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한 장면이 윤석열 구단주와 그 호를 먹칠할까봐 자기 선배인 윤석열 구단주를 소환조차 하지 않아요. 본인 말고 장모와 부인은 형사상 소추 제외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상. 네. 그러면서 저 앞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자꾸 이제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야구에서 제일 지루한 게 똑같은 그거 되풀이 하잖아요. 그 사안이 다르잖아요 지금. 또 김건희 운운하고 뭐 아니, 처음 얘기했어요. 김건희 씨 이거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부산저축은행 얘기 또 계속 하는데 자 터미네이터 있죠. 터미네이터 영화. 네.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빅뱅. 그 저 옛날 그 저 미래의 로봇가 왜 와요? 지구-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죽이려고 와요. 그렇죠? 음. 이 애가 태어나서 나중에 네. 이 로봇의 그 저기 대항하는 게릴라의 그 존 커너, 대장- 존 커너. 대장이 되거든. 에드워드 벌럭 자, 어. 자, 영화는 태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만들 수 있어요 시나리오를. 네. 그런데 자 지금 부산저축은행은 어마어마한 정말 수십조 원의 그 자산을 축적한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최고의 그 자산을 가치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대출해갖고 피해자를 양산해서 수조 원대를 이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한 요만큼의 부분을 지금 뭐 조우연이라는 자가 뭐 빼돌려 갖고 그거를 이 남욱이라는 사람하고 이게 대출을 받은 거야.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임신도 안 한 상황이에요. 막 눈이 맞은 상황이야. 예.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야. 예. 이게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지난 다음에 이게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더라. 만약에 이거 수사했으면 대장동이라는 건 벌어지지도 않았다. 아니 돈 얘기가 아니라 이 그 얘기는 뭐냐면 조현 회장이 잘못한 거를 왜 눈 감아주고 뭉갰냐 이걸 매기한 아니 것 지금 때문에. 자꾸 대장동이 마치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 그걸 눈 감아줬기 아니 때문에 그 인물들이 대장- 그대로 와가지고 그걸 해먹은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죠. 아니 남욱이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남욱이 이종호 나왔는데 말도 남욱이 그때 대장동이 하지도 않았다 아니 생각지 당연히 그때는 대장동이 아니지. 기청 아니,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 조용히 해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남욱 일당들이 계속 인맥으로 연결돼서 해쳐먹은 건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대장동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랑 똑같은 아니 왜 얘기지. 그때 죽일 수 있는 데를 왜 안 죽였냐고 왜 차 한 단 차주고 봐줬냐 이거야 지금. 자, 우리 윤석열 구단주가 다시 얘기한 건데 심판 등장해요. 나중에 대장동이랑 편집해. 전혀 상관도 없는 상관 있다고 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 나중이지 나중에 뭐가 나중이야 남욱이 등장을 하는데. 남욱만 등장하면 같은 사건이야? 당연하지 아니잖아. 당연하지. 야 이건 대장동 사건이 아니잖아 부산저축 아니 같은 대장동의 씨앗이라니까. 자, 이 주제는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임신한 상태야. 임신도 안 한 상태야. 그게 씨앗이라는 그때 거야. 난자 정자가 다 있었어. 근데 그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게 문제야. 난자 정자까지 나왔어요. 세포가 있었다고 세포가. 자, 여러분들에게 재밌네 간만에. 이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6명이 있을 때보다 4명이 있을 때가 더 뜨거운 저희 그냥 이렇게 넷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치 베이스볼이었고요. 귀청이 떨어질 뻔한 우리 오현주 선수가 중지를 외쳐주셔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거의 이 주제가 많이 나오긴 하고 있네요. 자, 아차차 에러 순서인데요. 이 주에는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아차차 에러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산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뭐 나쁜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만 뭐 한국에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뭐 주식 거래는 나쁜 일이 아닌데 이제 이재명 우리 구단주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샀던 주식 관련해서 이게 이제 소관 상임위와 어떤 배치되는 결정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다 요 얘기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아차차 에러로 꼽아보신 거예요? 네네네. 야, 저기 이재명 당 대표가 네. 정말 이 귀재예요. 투자의 귀재. 이번에 봤더니 두산 관련해서 그 성남의 그 두산에 용도 변경 딱 해주니까 네. 사실 그게 200 몇 억에 샀는데 네. 1690 몇 억이 됐잖아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바로 주식이 뛰어. 네. 근데 그 허가 내주자마자 두산건설 주식을 사셨더라고. 자, 똑같아요. 이게 이거 보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잘할 거다. 너무 잘할 거다라고 베팅을 한 거야. 윤석열 테마주에 베팅을 한 거야. 자기는 윤석열한테 졌는데 예. 지금까지 윤석열 경제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 바로 방산주를 샀어요. 당시 5월 달에 방산주 기사 제목 쫙 얘기할까요? 윤석열 테마주에서 윤석열 기대주로. 모 경제신문 제목이야. 왜? 윤석열이 국방에 대해서 튼튼하게 할 거고 외교, 아까 수출 잘할 거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110개 국정 과제 중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수출이에요.
저기 무기 수출을 얼마큼 하겠다. 야 이게 종합적으로 딱 해갖고 그때 방산주 얘기가 엄청 나왔어요. 그때 사신 거야. 약간 자, 가봅시다. 이게 약간 억측인데 이걸 또 윤석열 후랑 엮는 거는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기 때문에 방산주는 호재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 언급한 것에 그 의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 주의 에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민석 의원이 에러라고 봅니다. 그 어떤 자당 갈치 정치. 갈치 정치라고 해서 갈치가 새끼를 잡아먹고 큰다라고 해서 이 전재수 의원을 갈치에 비유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더 심한 표현이 해당 행위라고 한 게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해당 행위는 징계감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 잘못했다고 징계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당의 의원이 이런 말을 당 대표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에라다 이런 얘기 해주시죠. 뭐 이제 사실 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세 사람이 하니까 근데 좋긴 좋네요. 왜요? 입장들이 다 나뉘어서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살. 아니 근데 안민석 선수가 전재수 선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뭐 오해하지 마. 알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했다는 거 그랬다고 알아요? 하더라고요. 네. 저도 3분의 1 쓰겠습니다. 예, 쓰시오. 이 가장 기본 상식과 법률의 요건에 보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 징계위원회를 열리지는 않습니다. 범법이 있고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아마 해당 행위라고 말했더라도 그게 징계위원회를 열 만큼의 수준이냐는 정도의 차이고 역시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 특히 현실 정치는 매사에 PTO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와 그 당시의 기회를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지금의 감사원과 대통령실과 검찰들이 마치 한 자전거를 타면서 청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수사에 나서는데 그렇다면 더 엄중하고 중요한 현존하면서 위험한 법칙이 있습니다. 정치는 그래야 됩니다. 말하는 게 100가지를 말하고 싶어도 중요한 거 톱10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 할 때 제가 전재수 의원이 투자에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투자한 것과 실망스러운 투자와 그다음에 5명은 감옥에 갔는데 아예 소환조차 한 번도 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랬어요. 좀 미안하지만 제 나이 또래고요. 뭐 청와대에 있었고 좀 아는 사람인데 전재수 의원 재수 없어. 제가 그랬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 입장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것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적과 아군을 구별할 때인데 왜 굳이 해당되는 힘 빼는 발언을 하느냐.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투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 시장에 건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과 아주 짜고 주가 조작 일당은 다 들어갔는데 한 번도 소환조사 하지 않은 걸 얘기해야지. 뭐하러 TPO를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재수 의원 자제하세요. 재수 없다라는 것과 해당 행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그런 거야. 차라리 이게 솔직하다고 봐요. 재수 없다. 그런 말 하면 근데 국회의원 배치 빼야 되니까 안 한 거지. 자, 좋습니다. 더 붙이면 우리 노정열 선수에게 난 노무현과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는 노무현 때는 노사모가 진짜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노사모 커뮤니티 안에서 이라크 파병 그럼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또는 노무현 정치인 그냥 노무현 시절에도 비판할 건 비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정치야.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더라도 이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지금의 이재명 지지자가 단 한순간이라도 이재명이 뭐가 지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적 본 적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구단주와 그 정치검찰들이 단 1초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야구 정치판과 이 민주당 선수들을 원래 상대적인 거예요. 저희가 좀 숨통을 트이고 정상적으로 해야 여기도 사과를 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왜 시인을 합니까? 그래서 부인을 한 번도 소환조사를 안 하는데. 난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나도 문재인도 마찬가지인데. 소환조사를 하면 내가 사과를 할게. 이건 정치가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종교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문재인 구단주가 계실 때도 댓글에 이제 우리 종근당 선배님 아주 그냥 문단 폭격 맞으실 것 같은데. 구단주가 계실 때도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하고 싶으면 다 해라는 건 킹정합니다. 존경 그건 아니, 종교지. 아니 왜냐면 왜 킹정하냐면 이종근 우리 저기 선수도 타 방송에서 우리 윤석열 구단주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아주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그런 이제 그 정도의 메시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자 이제 2주의 돌직구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어떤 돌직구인지 바로 만나보고 오현주 선수의 평가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오현주 선수가 갖고 오신 내용인데요. 정치권의 대응이 좀 늦었다? 이게 아쉬워서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관련해서 좀 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난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네네네. 마지막에 그 장관님 이름이 김기영이었나요? 예, 장관들 이름 기억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네, 최기영. 최기영 장관. 가기부 장관께서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안을 꼭 만들어야 된다. 정보통신발전법 관련해가지고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에 여야 의원들 공이 이제 이 법안 자체가 과도한 이중 규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 30분 만에 법안이 폐기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입법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좀 보면서 이렇게 뭐 저희가 그 국회에서 논의할 때 여야를 좀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정 관료들이 중요한 법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실기할 수 있는가 다 같이 좀 보고 이렇게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평화롭게 저희 넷다 다 킹정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차차 에러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한국 인터넷 협회라는 게 있어요. 알죠. 한국 인터넷 협회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 법안을 반대한다라는 이 문서를 공문을 보내와요. 그런데 되게 너무 좀 실망스러운 거는 이 당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논의할 때 이 문서를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문서의 논리를. 로비가 된 거죠. 로비야. 로비 이게 정말 로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논거를 내세울 때 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기업의 논리를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 생각하고. 관련 내용이 혹시 우리 있습니까, 조직위원장? 최입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서를 오케이. 뜯어보고 그 당시 발언문과 대조를 해봤는데 똑같아. 진짜 비슷하대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좀 기업의 어떤 논리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건 좀 진보보수를 떠나서 같이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 오현주 안타! 네. 오현주 안타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현주 안타 하나 드리세요. 자, 좋습니다. 뭐 네 분 다 우리 다 인정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최입의 의원을 일단 검색을 하시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한 인터뷰가 있을 겁니다. 그걸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오현주 선수의 아차차 에러 순서까지 넘어가봤고요. 자, 선구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구안의 주제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선구안 주제 화면 보여주시죠. 네, 선구안입니다. 어떤 주제를 들고 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제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에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오늘의 선구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콧을 한다. 피켓 시위를 한다. 기타 등등 참석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회 시정연설에 만약에 이 강대강대치가 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일까? 오늘의 선구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정열 선수부터. 저부터요? 예. 유리할 것 같은데. 유리합니까? 마지막 왜냐하면
너무 분위기를 잘하세요. 원내를 못 꾸리는 아. 소수 정당이라면 예, 안 예. 나와도 그만인데 티가 안 나고 그런데 169석이라 안 나오면 티가 너무 나요. 안 나오면 티가 너무 나. 음. 일반 국민들한테 특히 무당층한테는 쟤네 일들 안 하고 세비는 받나 이럴 거기 때문에 예. 뭐 나오긴 나온다. 너무나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나와서 아마 피켓 피켓에 시위. 야당 탄압 중단하라 정도로 예. 이렇게 침묵 시위를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다 또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세요? 우리 오현주 선수는 저는 조건부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 예. 아까 이제 그 압수수색 말고 그 뭐죠? 아니 그 민주당 네. 그 당사로 다시 한번 검찰이 나가서 나가는 모습이 벌어진다. 25일 날 지금 저거거든요. 네. 시정 연설이거든요. 25일입니다. 25일이면 지금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전에 다시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한다라고 하면 저는 보이콧한다. 아예 등원도 안 한다? 네, 보이콧한다. 그 시정 연설 때. 예, 시정 이거 연설 때 조건부예요. 보이콧한다. 여러 가지 조건부. 보이콧도 여러 가지. 아예 안 들어가 아니면 들어갔다 나와. 그거 중요해. 왜냐면 내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는 간다. 이거 저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래?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압수수색이 그 전에 벌어지면 들어갔다 나온다. 조건을 그러면 이제 알았어. 화요일이 시정 연설인데 네. 월요일에 만약에 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또 있으면 네네네네. 그게 이제 가정이고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시정 연설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나간다. 대통령이 등장하면 나간다. 나간다. 와, 너무 조건이. 그리고 만약에 디테일해. 압수수색을 안 하면 네. 피켓 시위한다. 좋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걸리잖아. 이건 그거 어디가 하나는 걸리잖아. 그래도 아니, 다 따질 거야 어쨌든- 심판위원회에서. 아니, 근데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런 그치. 이 이유가 논리적인 있어요. 이유가 다 맞아, 들어맞으면 이거는 우리가 홈런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물이 없잖아. 자, 근데 나는 이렇게 또 영악하게 또 이렇게 해야지. 경기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네네. 둘을 합친다. 무슨 둘을 얘기냐면 합친다? 하나 조건 같은 거 없고 다 들어와 일단. 네. 그리고 이 당론은 이거야. 피켓팅 하자. 근데 열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몇 예를 뭐 철험회 같은 포함해서. 열혈 의원들은 보이콧 에이 안 돼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러고 뛰쳐나간다. 에이 가능성은 없어. 그러면 같이 해야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두 명이라도 되는 거야. 한두 명은 안 된다. 적어도 20명 이상이라고 해줘야 돼. 20명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와. 아니야. 자, 피켓팅 하고 네. 한 명 이상 뛰쳐나간다. 김남국 의원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철험회가 저희 숫자가 많죠. 170석 중에 그래도 다 절대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처럼에 아니고 누군가라도 뛰쳐나간다. 나간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정 연설할 때 박기동 의원이 뛰쳐나갔었거든요. 그 역사가 있어서. 야 이렇게 지금 세 분께서 재미있는 이제 선고안을 보여주셨는데 기대가 되는. 과연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는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할지 홈런을 기록할지 뭐 삼진 아웃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요 세 가지의 선고안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잘 기록해 뒀다가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시도는 안 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 아니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아직 안 하겠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압수수색 다시 할까라 선고안으로 해야 되나? 저는 안타를 맞을 수 있도록 그것도 민주당에 로비를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구속영장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새벽에 구속영장 또 구속영장 떨어졌어. 구속되면 압수수색 다시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속영장이 떨어지게 되면 수색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네. 야, 요 좀 어떻게 보면 여의도는 굉장히 사뭇 진지한 전쟁터인데 저희는 너무 이 선고안을 흥미롭게 얘기해서 혹시나 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불쾌하셨다면 정치잖아요. 사과하고 야구잖아, 있습니다. 야구. 이것은 정치인가 야구인가? 정치 베이스볼이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비로 전지훈련 떠나신 두 분을 제외한 다음 주에 오나요? 그러니까요. 오십니다. 노정열 선수, 오현주 선수, 이종근 선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홈런을 이런 자신감.